그 부분을 가지고 나 연결되는 걸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 금에 대한 부분만 빠뜨렸죠, 그죠? 그거 하고 바로 지지끼리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행으로 금의 작용. 분별력입니다. 자, 사주에 금이 없다. 그러면 분별력이 부족하겠죠? 없는 거니까. 없다고 그래서 그 기능을, 그 작용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강한 것처럼 포장하기도 해요. 결핍은 결핍에 대한 그 결핍 보상 심리가 있어서 결핍을 포장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사주 보실 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자, 분별력이죠. 분별력이라고 하는 게 뭐 구분한다는 뜻이죠. 골라낸다. 바리케이트 치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선별하겠죠. 그래서 금은 막고 차단하고 안과 밖을 완전히 구분해서 문을 닫는 게 아니고요. 안과 밖에 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것, 안으로 들어오는 걸 선별한다, 분별한다, 나눈다, 내외를 구분한다. 그죠? 좌우를 구분한다, 상하를 구분한다. 그러니까 차가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차가 많이 안 다닐 때는 그냥 가고 오고 이렇게 해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근데 차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이렇게 놔두면 사고 나잖아요. 속도도 안 날 뿐더러. 그래서 전에는 이 선이 없어도 암묵적으로 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녔어요. 그죠? 그 암묵적인 선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토라고 그랬잖아요. 토의 경계는 가시적인 경계가 아니고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것처럼 서로 인지되어 있는 경계이고, 금은 실제로 금을 그어놓은 거잖아요. 중앙선을 그어놨죠. 넘어가면은 안 딘다. 그게 그 금이에요. 그죠? 금. 금이 강한 사람은 어떤 것을 하겠어요? 이렇게 분별하려고 하죠. 나누려고 합니다. 구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구분하고 나누려고 하면은 정당함이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자기 자신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죠. 그걸 맹자는 수호지심이라고 했어요.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것, 자기 잘못을 인지하는 것. 그래서 그걸 의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칼찬선비라고 아시죠? 칼찬선비. 남명 선생이 있습니다. 조식 남명 선생. 이 칼 이름이 경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그 칼 제목이 경의 검이죠.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예명자 경. 외단자 의. 칼에다 이렇게 새겨놨어요. 뭐 여기 이렇게 뭐 야자가 붙겠지만은 그 칼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이 의가 그거잖아요. 안으로부터 이미 자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조심해서 살펴본 거. 이 경이죠. 깨어있는 걸 얘기해요. 깨어있는 것. 공경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경의 본질적 의미는 깨어있다는 뜻이죠.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을 밝힌다. 외부, 밖으로는 의를 지킨다. 밖을 조절하는 것은 의다 이거죠. 그래서 경이검이라는 칼을 차고 다녔어요. 큰 칼은 아니에요. 조그만 칼인데 칼을 차고 다니셨습니다. 그게 의예요. 저기 그 산천 가시면은 산천제라고 있어요. 가보셨나요? 산천제? 걷기 그 둘레길 코스에도 산천제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산천제에서 좀 가시면은 덕산이 있고요. 맛있는 짬뽕집이 있어요. 어쨌든 예, 그 산천제도 남명 선생이 지은 말년에 여기서 한 10년간 제자들을 길렀거든요. 61세부터 72세에 돌아가셔요. 이때 태어난 사람이 남명하고 퇴계 선생이 동갑이세요. 퇴계 선생 2년 먼저 돌아가셔요. 산천제는 주역괴잖아요. 산천 대축. 산천 대축. 대축은 뭐예요? 크게 기른다는 뜻이죠. 크게 많이 길러낸다. 그래서 제자를 막 길러내죠. 1572년에서 20년 뒤면 뭔 일이 생겨요? 임진년이잖아요. 예, 조율전쟁이 일어나죠. 남명 선생의 제자들이 의병장을 거의 다 해요. 50여 명이 넘어요. 의병장들이. 남명 선생 제자. 뭘 했던 거예요? 그런 거 이미 가르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다 했던 분이시죠. 벼슬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처사를 했죠. 퇴계 선생이 나도 처사하겠다. 그러니까 남명 선생이 그러시죠. 무슨 벼슬한 사람이 처사하냐. 퇴계 선생도 처사이고 싶어 하셨던 분 중에 하나이십니다. 산천제 가보시면은 조그만 아주 정말로 조그만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에 매화가 있습니다. 남명매라고 그래요. 남명 선생이 심으신 거고요. 한 450년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꽃이 참 이쁘게 핍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이 천왕봉이 보이죠. 천왕봉이. 이쪽으로는 담이 쳐져 있고 천왕봉이 보이는 데로는 담을 안 치셨어요. 일부러. 그대로 들어오게. 다 계산하셔서 천왕봉 전기를 받으시려고. 혹시 그쪽으로 가시면 꼭 들려서 보시고요. 금의 기운이 강한 양반. 금의 기운을 써보려고 했던 이런 걸 얘기하죠. 이 의는 맹자가 강조한 것이기도 해요. 공자님이 강조한 건 우리가 그죠? 목의 성향이잖아요. 목, 인. 공자님이 인을 강조했고 그 인을 조절해서 쓰려고 하는 게 의예요. 그래서 맹자는 의를 강조했죠. 정약용 선생이 한마디 하셨어요. 공자님이 인을 강조하고 맹자가 의를 강조했는데 나는 청렴을 강조하겠다. 그 다산의 목민심서의 핵심이 청렴이에요. 청렴. 그러니까 이걸 갖추고 더해서 청렴해야 된다는 얘기죠. 청렴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거. 어쨌든 금의 기운은 의를 얘기하는 거고요. 목의 기운은 인을 얘기한다. 뭐라고 했어요? 사랑과 정의. 세일러문 변신할 때 주문이잖아요.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샬랄랄라. 안 보셨는가요? 변신하고 나면 굉장히 이뻐지잖아요. 그게 이게 인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 덕목이에요. 그걸 갖추면 어떻게 된다고? 세일러문이 알려주잖아요. 이뻐진다고.
그 분별을 하는데 분별을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죠? 분별을 어떻게 하는지. 신금은 전체적 입장에서 밖에서 안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위치가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에너지 위치가 밖에 있고요. 밖을 상대해요.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걸 전체적으로 성글게 컨트롤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밖에서 대면하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거와 직접적으로 만나지겠죠. 그죠? 그걸 숙살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신금은 숙살적 성향이 강한 기운입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해요? 화를 대충 선별을 해요. 화라고 하는 작용들을 구분한다. 그래서 알맹이와 쭉쟁이를 나누겠죠. 그죠? 어디 기준으로 안으로 열매로 갖출 수 있는 것, 갖출 수 있느냐 아니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경금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유금은 부분적으로 집중된 것으로 안에서 안을 지킵니다. 그래서 밖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안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안을 보호한다는 건 안에 있는 화를 지키겠다는 뜻이죠. 그걸 포양이라고 그래요. 양을 지킨다. 그죠? 양을 끌어안는다. 감싼다. 그걸 포양이라고 하죠. 여기는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필터하는 것, 골라내는 게 특화돼 있다. 더 확실하게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유금 때 가면은 지키는 방법이 구체화됐죠. 구체화돼 있어요. 그래서 유금쯤 가야 어떻게 돼요? 열매가 어떻다를 얘기하죠. 맛있겠다, 모양이 괜찮다, 뭐 이런 거죠. 완전한 하나의 객체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따로따로 구분지어졌다는 뜻이죠. 개별 포장, 전체 포장. 여기 가마니에다가 전체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외부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는 각각을 따로따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개별 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뭐 이해되죠.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적용을 목과 비교해서 적용을 해보시면 되잖아요. 자, 인목은 에너지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안에서 지금 밖으로 막 나가는 에너지가 인목이에요. 방향은 밖을 향하고 있는 거죠. 신금과 인목과 이렇게 마주 놓으면은 부딪히게 되겠죠. 서로 정반대의 에너지로 작용하게 되니까. 그거예요. 서로 부딪히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묘는 에너지가 어디에 있어요? 밖에. 말단에 있다고요. 말단에. 여기는 안에 중심에 있고요. 중심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고 여기는 끝에. 그냥 나무로 얘기하면은 나무의 밑둥지에서 막 밖으로 나가는 힘이에요. 줄기가 뻗어 올라가는 힘. 이게 인목이고요. 가지 끝으로 에너지가 지금 전달돼서 분화돼 가는 그게 묘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옆으로 퍼지겠죠. 그죠? 수평작용, 수직작용 이런 거 다 그대로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술토는 여기 이쪽에 진토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지금
술토가 있는 자리가 금에서 수로 가는 자리에 있죠. 그죠? 그러면 금이 뭐를 했어요? 분리해 놨잖아요. 분리해 놓은 걸 야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정시켜야 되죠. 분리된 상태를 고착시켜야 돼요. 그럼 분리된 걸 더 확실하게 구분 지어 놓는 게 술토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진토가 있다고 하면은 칸막이 다 해서 분리를 해놨어요. 따로따로 포장을 다 해놨는데 진토가 개입되어 있다는 건 섞이겠죠. 그죠? 분리 역할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수로 간다는 건 그렇게 해서 보관한다는 뜻인데 그 보관에 문제가 생기는 걸 얘기해요. 당연히 우리가 계절적 흐름에는 이 술토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별된 것을 그대로 잘 유지해서 수로 넘기는 작용을 한다. 그게 술토예요. 그러니까 술토는 문을 닫는 거죠. 닫아서 외부의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고요. 안에 있는 내부적 기운으로 움직입니다. 안에 것만 쓴다. 그래서 술토는 술토의 밖은 아무것도 없어요. 쓸쓸한 허수아비 혼자 딸랑거리고 있잖아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죠? 그래서 술토는 본질적으로 빌공자 그 연결돼서 술공 모든 것이 새롭게 다 안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출발하는 한동석의 우주변화의 원리를 읽어보시면은 술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술공. 그건 다 전체적 시각에서 술토의 단계에 이르면은 멸이죠. 세상이 다 사라진 상태. 근데 내부로는 추수해서 가득 채워놨잖아요. 안에 가득 채워져 있죠. 그러니까 술토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누가 지켜요? 그 개가 지키잖아요. 술에 개가 붙었잖아요. 술개에게 개술자라고요. 개가 밖에 외부인이 들어오면은 밖에 들어오는 사람 보고 짖는 거잖아요. 그죠? 안에 있는 사람 보고 짖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이제 된장 그런 걸 계산에 넣으셔야 된다는 뜻이죠. 그게 술토의 작용입니다. 진토는 그러면 뭐예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열림, 여는 것, 섞는 것, 섞이는 걸 주도한다. 그러니까 목에서 화로 가는 거니까 목이라고 하는 관계가 단일한 관계인데 그걸 열어서 부채처럼 열어서 다 방향으로 관계하고자 하는 그 시점이 진토잖아요. 그러니까 활짝 펼쳐지는 거죠. 집으로 얘기한다면은 집의 모든 문을 닫았어요. 안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밖의 문을 다 차단했죠. 진토는 모든 문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밖의 기운이 안으로 들어오고 안의 기운이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진토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진토가 많아요. 사람 그 사주에 월도 진이고 일도 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변화무쌍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월도 술토고 일도 술토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10년 전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잘 안 바뀐다. 자기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지키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게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신금이 명의 중심에서 작용한다. 무슨 일지에 신금이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선별하고 분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포괄적으로. 그죠? 만약에 병신 이게 일지 편제잖아요. 편제를 어떤 편제로 쓰겠어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밖을 향하는 편제잖아요. 그러면 병신일주 집에 잘 붙어 있다? 안 붙어 있다.
경인 이 둘 다가 다 지금 편제잖아요. 그죠? 편제라고 하는 건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일지가 인목이에요. 인목은 지금 안에서 밖으로 막 나가려고 하잖아요. 야를 못 나가게 집에 붙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줌마 사주다. 그러면은 이 아줌마는 고추 담을 때 어디 가서 담는다고요? 마을 회관 가서 다듬는다고요. 답답해서 자기 집에서 못 있어요. 그럼 부녀회장 같은 거 하셔야죠. 그럼 이걸 붙들어 놓는 게 어떤 거냐 이거죠. 붙들어 놓는 게. 여기 이 병신의 이 신금도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려고 하는 거에 정당성을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런 조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다 지지 12개를 개략적으로 본 거예요. 12개. 지난 시간하고 오늘 해서 12개를 개략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할 것은 합충이죠. 형충파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형충파해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남의 집에서? 지지에서. 형충파해는 지지에. 자, 형충파해가 천간에서 작용되는 형충파해 본 적 있으세요? 막 천간에서 형작용 일어난다는 거 본 적 있어요?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천간은 그냥 생극재화예요. 왜? 천간은 기적 작용이고요. 방위가 규정지어져 있지 않아요. 방위가 규정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쪽 안으로 오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천간은 방위가 규정져져 있지 않다. 또 기적이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생설 극제만 있는 거예요. 다시 이걸 지지로 얘기하면 지지는 고정돼 있어요. 방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 동, 동남, 동북 이렇게 방위가 정해지잖아요. 자, 간목이 어디예요? 간목 그냥 동쪽이잖아요. 간목이 정동이에요? 을목이 정동이에요? 그냥 동쪽이라고 하는 포괄적 의미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고정돼 있지 않다는 뜻이죠. 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지방 하잖아요. 그죠? 천원 지방. 천원은 둥글 원자인데 둥글다는 건 뭐예요? 끝이 없다. 하늘은 천은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방은 한정돼 있다는 뜻이에요. 네모날 방이기도 하고요. 정해져 있다. 그걸 방이라고 하죠. 네모나서 평평하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일정한 방위가 규정져져 있다. 한정 지어져 있다가 지방이죠. 다시 얘기하면 지지는 이렇게 공간적 구성이 형성돼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생극재화가 특수한 작용을 하려면, 특화된 작용을 하려면 이렇게 방위, 소속, 공간적, 물질적 작용이 실체화돼야 가능한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형충파해를 붙여서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천간에 갑경충 이런 소리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뭔 상관이 있어요? 용어적 문제인데. 근데
지지의 작용이 천간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면은 갑경충 무슨 간목과 신금과 이렇게 부딪히면 무슨 형 뭐 이런 걸 붙이셔야 되잖아요. 천간에 형이나 파해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렇게 붙은 용어들도 없고 그런 작용을 어떠한 책을 뒤져봐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왜 충만 따로 얘기하냐고요? 논리적인 모순이죠. 그러니까 천간에는 그냥 생극재화를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금이 간목을 극한다. 간목이 경금을 보고 재한다. 스스로 뭔가 통제한다. 그러니까 극재가 일어나는 거고요. 지지는 그 생극재화가 특화된 작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형충파예요. 그래서 인목과 신금이 부딪힌 거죠. 그걸 우리는 충이라고 특별히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 부분을 돌아와서 얘기하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핵심 지지는 마당이에요. 마당. 그냥 마당이라고 표현하자고요. 그 마당끼리 어떠한 조건으로 연결돼서 작용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지에도 지지는 지지 자체의 작용. 이 지지 자체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지지에 뭘 붙여요? 십성을 붙이잖아요. 십성을 붙인다는 것은 그 지지 자체가 갖고 있는 역할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얘기한 십성을 붙인다는 것은 그 자체의 체성이 무슨 용도로 쓰여진다는 체의 용을 규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간목 일간 진토월에 났어요. 진토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진토를 간목 입장에서 체라고 하는 진토를 간목이 볼 때는 편재로 용한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럼 진토 자체에 편재라는 이름이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지 자체에 작용이 있다는 걸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지 자체의 작용. 이거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 거죠. 지지에 마당이 있고 그 마당 안에는 내용물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마당의 성향과 소속을 규정하는 그 인원이라고 하는 마당 안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마당의 성향과 소속을 규정해요. 어느 위치에 있는 마당, 어떻게 쓰여질 마당,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냥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마당만 얘기한다면 진토예요. 그죠? 그냥 그 지지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 마당들이 연결되는 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당이 이렇게 삼합으로도 연결되고 방국으로도 연결돼요. 그래서 마당과 마당을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연결해서. 자, 마당 안에 있는 지장간을 쓴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보시면은 자, 해, 묘, 미 이걸 목의 삼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합을 해서 목을 이루었다. 그러면 해 중에 간목을 쓰는 게 아니고요. 묘 중에 을목을 쓰는 것도 아니고요. 미 중에 을목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이렇게 그들이 갖는 내재되어 있는 성향의 통로를 연결해서, 그죠? 목이라고 하는 마당, 전체 마당으로 쓰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해 중에 간목이 아니고 그냥 해수라고요. 묘 중에 을목이 아니고 그냥 묘라고요. 그걸 우리는 삼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삼합을 이렇게 합을 했어요. 합을 한 대표가 나오겠죠. 그게 갑이냐 을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갑이 대표로 나왔다. 을이 대표로 나왔다. 당연히 지지가 마당을 연결해서 통섭한 것을 대표로 쓰는 거예요. 의자가 하나 가져오셔야겠는데. 저 의자 어떻게 앉으셔야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여기 옆에 잘생긴 분 옆에 앉으세요. 이렇게 인원이 많아지면은 제가 또 돈 들여야 되잖아요. 책상 또 사야 되잖아요. 다음 주에 책상 사놓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지를 관찰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부분들이 그냥 대충 보고 마르니까 이게 그 지지 인원을 쓰는 건지 장관을 쓰는 건지 지지를 쓰는 건지 이것마저 구분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합을 한다는 것, 삼합, 방국은 실질적으로 합도 아니에요. 모임이에요, 그냥. 모이는 것도 합이죠, 그죠? 어쨌든 그렇게 마당들이 서로 다른 마당들이 연결됩니다. 연결해서 무슨 마당으로 쓰겠다는 뜻이죠. 해수는 수예요, 수. 방위도 저 북쪽에 있어요. 근데 이게 묘하고 연결돼서 묘를 지원하는 목의 마당으로 성향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이들은 영역을 확보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삼합을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삼합은 영역을 확보한 게 아니에요. 영역이 없어요. 영역이 아니고 기적 결합이에요. 자기 성향, 뜻, 의지, 정신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돼서 합을 한 거예요. 영역이 설정된 게 아니라는 뜻이죠. 평수, 넓이 이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목이 크다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인, 묘, 진으로 연결됐다는 것은 저렇게 뭐예요? 목에 같은 목들이 마당을 연결한 거예요. 똑같은 성향의 목들이에요. 방위도 유사, 옆에 있는 방위들이죠. 내가 여기서 장사하다가 잘 돼요, 장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옆을 트죠? 옆을 튼다고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평수가 넓어지는 거죠. 실질적 영역이 있죠, 영역. 여기는 이렇게 방국으로 마당이 연결된다는 건 마당이 실질적으로 커진다는 뜻이에요. 가시적이고요, 실제적이에요. 그러한 형태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삼합과 방국을 구분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국이든 삼합이든 마당과 마당의 관계, 개별적인 지지가 서로 연결돼서 새로운 조건의 마당을 형성하는 거예요. 아직 다 뭐예요? 지지적 입장에서 대응하는 거죠. 지지 장관이 대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거기에서 인묘진에 목이 투관한다. 인미진에 목이 투관한다. 그러면은 장관이 투관한 게 아니고 국을 이룬 것을 대표하는 게 투관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얘기한 국을, 지지에 국을 이루고 대표가 나오면은 책상 하나 더 사야 되겠는데. 아니, 왜 그렇게 인기가 좋아졌죠? 자, 하나씩 해보자고요.
실제로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나 처음에 책 같은 거 보시고 이해하실 때 이러한 지지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외우신 거잖아요. 삼합을, 반국을. 그래서 해묘미, 목국, 임묘진, 목국. 임묘진이 목국을 이룬 거, 해묘미가 목국을 이룬 것이 다 목을 강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죠. 어떠한 형태의 목인지 달라지는 거죠. 오늘 그런 걸 할 거예요. 반국과 삼합이 섞이면 뭔 짓을 하는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삼합은 지지, 중기, 그죠? 중기의 연결이에요. 중기, 그 지지가 갖는 중기가 그러니까 생지의 중기, 고지의 중기, 왕지는 자기가 중기이고 자기가 본기잖아요. 그러니까 왕지는 왕지 중심에서 이들을 다 연결할 텐데 그 중기가 연결 통로라고요. 그냥 아무 마당이나 갔다가 연결할 수 없잖아요. 자, 묘가 마당을 늘리고 싶어요. 아니면은 묘라고 하는 자기의 정신적 성향, 가치를 뭔가 확장하고 싶어요. 그럼 아무거나 갔다가 연결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막 끌어다가 끌어왔어요, 이렇게. 이게 연결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자기 가치를 확장하는 걸로 연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 연결될 수 있는 인자가 있어야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삼합이에요. 삼합은 중기가 그 성향을 결정짓게 되죠. 그래서 왕지인 목과 해와 미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목으로 이렇게 보면은 목에 생지, 왕지, 고지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지금 오행으로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양간, 음간 해서 음양, 순역을 따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건 알아서 하셔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오행으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목이 정신적 결집을 하는 거예요. 정신적 결집. 이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요. 정신적 부분으로 연결고리를 갖는 것이죠. 영역을 확장하고 그런 평수를 넓리고 하는 이런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예. 그러면 이 자체 이렇게 왜 모여요? 뭔가를 목적한 거죠. 뭔가를 목적한 게 삼합이에요. 목적한다. 그럼 이 목적이 정신적인 것, 종교적인 것, 또는 이론적인 것. 다시 얘기하면은 배워서 하는 것. 배워야만 가능한 것들. 지지에 자신의 사주에 삼합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고 아니면 연운이든 대운이든 삼합이 와서 삼합을 이루게 했어요. 그러면은 전혀 관심도 없었던 거에 관심을 가져요. 어느 쪽에? 이런 쪽에. 그리고 뭘 배우고 싶어 하고요. 그러한 자기 수평적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수직적 사유 체계를 갖게 돼요. 자기를 이렇게 정신적으로 한 단계 높이려고 한다든지 그러는 거죠. 이게 명에 있으면은 또는 대운에서 있으면 상당 부분 지속되고 그거에 의해서 뭘 만들어 가겠죠. 그죠? 그걸 뭘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써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술을 갖고 재능을 갖고 그 재능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는 뜻이죠. 그게 삼합의 기본 바탕 구조예요. 삼합이 명의 중심축에 있다면은
똑같이 사업을 하는데 삼합으로 사업하는 거와 반국으로 하는 사업의 차이들을 느끼셔야 돼요. 가르치는 것도 똑같이 가르치는데 반국적 가르치는 형태와 삼합적 가르치는 형태의 차이이죠. 성향만 이해하시면요, 본인이 보시고 그 방향을 결정하실 수 있어요. 그것마저 구분을 못하니까 분류를 못하는 거죠. 차곡차곡 하나씩 분리해 들어가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뭉구트려서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은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됩니다. 하나씩 구분하셔요. 목적 지향이다. 지금 여기 모였잖아요. 뭘로? 목적 지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합은 학술 모임이에요. 학술 모임. 공부하는 모임이라고요. 여기 모였잖아요. 지금 이렇게. 생전 처음 보는 사이들끼리 모여서 그죠? 막 좁고 뭐 이상한 데 와가지고 인상을 써야 되는데 인상을 쓸 수도 없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연관이 전혀 없어요. 뭐 때문에 모인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저 때문에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요 목적을 달성했어요. 저한테 더 이상 저 때문에 모일 일이 없어요. 그러면 합을 안 하겠네요. 그죠? 자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겠죠. 그게 삼합이에요. 여기서 정말로 중요시해야 될 거는 삼합은 화하는 순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목적 달성한 거잖아요. 화했다는 건. 결국은 삼합은 삼합의 역할을 가장 잘할 때가 합에 머물 때예요. 그래서 화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해가 되나요? 이런 부분이? 그 선생한테 공부를 다 했어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니까요. 거기에 그곳으로 향했던 정신, 마음, 행동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와요. 해수의 자리로.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삼합으로 목적을 세웠다. 그럼 그 목적이 달성되면 다른 목적을 세운다든지 또 다른 성향의 지향점을 찾아낸다든지 하겠죠. 그것도 인지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목적을 지향한다고 하는 것이 삼합의 기본이고요. 뭐가 연결된다고요? 지지장간이 연결되는 게 아니고 지지끼리 연결되는 거예요. 마당끼리 연결되는 겁니다. 그걸 대표가 나와요. 그 대표가. 자, 요렇게 묶는 거와 요렇게 묶는 것. 이렇게 묶으면은 을이 대표하고요. 이렇게 묶으면은 갑이 대표를 해요. 자, 갑목이 작용한다고 하면은 해묘미에 갑목이 작용한다면은 해 중에 갑목이 주도하겠다는 뜻이죠. 그죠? 이건 다시 보시면은 목국을 이루어서 투간됐는데 본래 지지 장간 인원이 나간 걸로 얘기하면 어디서 나간 거예요? 해 중에 갑목으로 나간 거잖아요. 묘에도 이게 월요일 분야일 때만 묘에 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을로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국을 이루어서 뭔가 힘을 갖추고 있는데 대표가 누가 나갔어요? 생지에 갑목이 대표로 나간 거예요. 생지가 대표로 나갔다는 것은 동하게 하고 싶다는 뜻이죠. 삼합을 어떻게 쓰겠어요? 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쪽으로.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에너지를 형성하는 쪽으로 쓰겠죠. 좀 더 진취적이고 앞으로 나가고 확장하고 키우고 하는. 자, 을이 작용한다는 것은 왕지는 기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미 중에 을목이죠. 고지의 을목이 나온 거잖아요. 고지의 을목이 나왔다는 건 어떤 거예요? 안정을 취하겠다. 있던 거의 형태에서 쓰겠다.
확장 개념이 아니고 안정 개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삼합도 구분해서 읽으시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투관되지 않고 그냥만 있어요. 해묘미. 그러면은 그냥 국을 이룬 상태잖아요. 합을 한 상태이죠. 지지끼리 모여서 큰 마당을 어쨌든 성향이 서로 연결돼서 기의 결합을 형성했는데 그냥 기 결합 상태로 있는 거예요. 대표자가 없죠. 대표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묘 중심으로 기운만 연결돼 있어요. 그걸 국이라고 하고요. 세력만 장악하고 있는 상태죠. 세력만 장악하고 있어요. 지지에. 그러면은 천간으로 투간돼서 그 세력을 대표할 때 우리는 그걸 격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대표가 나올 때 격이 되고요. 그 천간에 격이 이렇게 나오면은 간목이든지 을목이 나오면은 격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격은 천간에 나왔잖아요. 간에 나왔으니까 야들은 이렇게 성패를 좌우해요. 근데 나온 게 없이 그냥 지지에 목국을 이루고 있어요. 이건 길흉 관점이란 뜻이죠. 자, 성패하고 기흉의 차이. 뭔 상관이 있어요, 그죠? 성패는 시기의 문제예요, 시기. 어느 시기가 돼야 당선한다? 어느 시기가 돼야 승진한다? 성패죠, 그죠? 어느 시기가 돼야 이혼한다? 헤어졌어요. 따로 살아요. 근데 서류 정리가 안 됐어요. 확실하게 주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거 뭐예요? 그 시기가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결정이. 성패의 부분이라고요. 근데 지지의 부분은 싫어서 따로 사는 거예요. 따로. 공간적 문제죠. 그죠? 공간 구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륭이에요. 싫으니까 멀리 하는 거고, 좋으니까 가까이 하는 거예요. 공간을. 그러니까 공간을 대하는 태도, 기륭은 지지 중심이고요. 성패는 천간 중심이죠. 성패 입장에서 본다. 가부, 결과 이거잖아요. 그죠? 된다, 안 된다. 딱 보고 안 돼, 가. 사주 보는데 5분, 10분이면 되잖아요. 여기는 길흉이에요. 좋다, 나쁘다. 그 사람하고 사귀면은 좋습니다. 결혼한다가 아니고요. 그 사람과 사귀면 좋다는 얘기잖아요. 공간이 좋다는 뜻이에요. 결혼할 수 있다, 없다는 다른 문제라고요. 이해가 되나, 이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생각을 조금 바꾸시면은 우리가 사주 보는 관점 전환을 하실 수 있어요. 대다수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기흉이에요. 그죠? 길흉. 이건 뭐라고요? 희기의 결과라고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의 결과. 좋아하는 것이 흉으로 갈 수도 있고요. 싫어하는 것이 길로 갈 수도 있어요. 희기는 그러니까 원인이에요. 원인. 시작할 때의 마음. 뭔가 일이 전개되기 전에 자기가 선호하는 것. 근데 그거의 결과는 길흉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기흉은 기본적으로 지지의 문제이고요. 공간의 문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지에 이렇게 방국을 이루든 삼합을 이루든 국을 이룬 상태로 있으면 마당이 연결된 상태, 마당이 서로 조합되어 있는 상태에 그거에 대한 기흉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얘기한 왕지가 생지를 만났다. 왕지가 고지를 만났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거 구분만 하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도 했듯이 왕지가 생지를 만나면 동한다.
왕지가 고지를 만나면 정한다. 그걸 동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주 보는 거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 동정이. 동정 때문에 기흉의 결과들이 만들어집니다. 동정을 잘 보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신금이 에너지가 어디에 있고 에너지 중심이 어디에 있고 에너지 방향은 어디 있는지 이거 다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사할 때 어디로 간다, 어떻게 간다, 사람 누구를 만나서 사귀는데 어떻게 사귄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삼합을 보실 때 관찰하시고요. 왕지가 없어요. 그런 책들도 있어요. 생지하고 고지만 있으면은 가합이라고 한다. 그죠? 임시로 합을 한다. 가짜는 거짓, 이거 거짓 가짜이기도 하죠. 임시란 뜻이에요, 임시. 임시로 합을 한다. 안 돼요. 왕지가 없으면. 야하고는 그러한 인자는 갖고 있잖아요. 그 안에. 마당끼리 연결할 수 있는 인자를 갖고는 있는데 그걸 뭔가 주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죠. 그래야 연결을 하죠. 그러면 그걸 주도할 수 있는 게 왕지가 오야죠, 왕지가. 근데 왕지가 안 오고 천간으로 왔어요. 그때 가합이라고 한다, 이 얘기죠. 그때 가합이라고 한다. 왕지가 오면 진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간으로 생지하고 고지가 지지에 있는데 천간으로 간목이나 해묘미일 때 천간으로 오게 되면은 그것이 이걸 대표자의 부분으로 임시적으로 결합을 해요. 마당끼리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을목이 오면은 고지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양간이 오면은 생지하고 연결되는 거죠. 생지적 성향으로 가합하고요. 고지적 성향으로 가합한다. 그거까지만 삼합에서 구분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쉽죠? 삼합은 그래서 끝났어요. 뭘 더 요구해요? 그 사유축도 똑같아요. 그죠? 사유축도. 사유축에 경금이 나오면은 사화가 중심이 된다. 신금이 나오면 축토가 중심이 된다. 이거죠. 중요한 건 지지에 있는 인원이 투간되면은 그 지지를 용사한다고요. 투간된 것이. 지지를 대표해서 쓰게 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것만 기본적으로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럼 방국을 한번 보자고요. 방국은 기본적으로 세력이죠, 세력. 방위의 모임이에요. 소속의 모임. 방위는 결국은 다 소속의 모임이기도 하죠. 자, 인, 묘, 진. 뭐라고요? 목에 방위. 목에 소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인목도 목이고 묘목도 목이고 진토도 목이에요. 방위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 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합을 한 거예요? 모인 거예요? 그냥 그들끼리 모인 거잖아요. 이들이 모여서 뭐가 바뀌었어요? 그냥 목이잖아요. 이들은 세력이 커진 거예요. 물리적 힘이 커진 거라고요. 물리적 힘이 커졌다. 그러니까 아까 삼합처럼 기가 연결돼서 그 정신적인 뭔가 결합을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뜻이죠. 국제 관계에서 서로 자기들 국가 이권 때문에 서로 이합집산들을 하잖아요. 그죠? 남북 문제로 서로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요.
뭐 4개의 국가가 서로 뭐 모여서 회담을 한다든지 그게 뭐이죠? 뭐 때문에? 남북 문제 때문에. 그건 그러한 뭔가 목적하는 게 있으니까 저 미국이, 저 중국이, 뭐 일본이, 러시아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것만으로 목적해서 결합을 해요. 그게 삼합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달성됐다든지 그 목적이 사라지면, 상실되면 미국은 미국이고요. 중국은 중국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게 삼합이에요. 자, 그런데 EU, 자기들 국경이 다 붙어 있어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다 트는 거잖아요. 뭘 한 거예요? 평수를 늘린 거라고요. 영역 확장한 거라고요. 달라졌죠. 그죠? 그건 다른 거잖아요. 개념이. 정신적으로 뭔가 모아서 뭘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국으로 연결됐다는 것은 평수를 늘리는 것, 물질적 영역이 커지는 것. 그래서 마당이 유사한 마당, 물질적, 형질적, 모양적 마당이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방위도 거의 같은 방향에 있어요. 그래서 서로 트고 하나로 묶어버린 거죠. 그죠? 그게 강력하면은 하나의 마당처럼 움직이죠. 그건 당연히 왕지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월지에. 왕지가 월지에 있어야 얘기한 마당의 중심 세력으로 마당을 터서 확장을 해요. 중심이 월지에 없고 일지에 있어요. 왕지가. 그리고 월지에는 생지가 있어요. 그 월지가 모여라. 나를 중심으로 모여라. 근데 위치로 보면은 생지가 중심에 위치했기 때문에 자꾸 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국이 자꾸 블랙시트를 거는 거잖아요. 얘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거 국제정세 이런 거 잘 몰라요. 괜히 하는 소리예요. 네. 얘가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건 국을 이루는 기는 이루는데 그게 방향, 왕지를 중심으로 모이는 힘, 결속력이 현격하게 떨어져요. 자, 이렇게 방국을 이루고 있는 게 결속력이 떨어지면은 이게 목은 목인데 목의 음량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혼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방국다워야 단일한 세력으로, 순수 세력으로 결집을 해요. 근데 그게 방향을 상실하면은 언제든지 혼잡으로 생긴다. 인묘진을 관으로 쓴다. 그래서 기묘일주예요. 자, 인묘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월지에 왕지가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모양으로는 방국을 이루었죠. 자, 목의 세력을 이룬 것처럼 보이죠. 자, 이게 여명이다. 관을 남자라고 할 때 좋은 명이잖아요. 남자가 많잖아요. 이게 하나로 딱 결집돼서 목의 에너지로 하나로 결집되어 있으면 힘센 남자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힘센 남자? 이게 월로 갔다면은 혼잡이 아니고요. 순일한 세력을 이룬 거예요. 이 얘기의 핵심이 뭔지 이해되시죠? 혼잡적 성향을 띠게 된다. 그래서 여명일 때 좋아진다. 꼭 써놓으세요. 많을수록 좋다. 삼합은 왕지가 월지를 잃어도 방향성을 유지해요. 대신 합력은 떨어져요. 그게 삼합의 특징이고요. 방국은 월지를 잃었을 때는 방향성을 상실할 염려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걸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지지에 두 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기와 새.
이게 지지의 두 축이에요. 그래서 지지는 그 기와 세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당을 어떻게 연결한다고요? 기로. 마당을 세로. 그러면 기로 연결하면은 아까 정신적 코드, 그죠? 가치 중심. 세력으로 연결하면은 물질적인 것, 수평적인 것, 실질적인 것, 가시적인 것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방국 중심으로 돈을 버는 것, 방국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 다르다고 했잖아요. 방국으로 공부하면은 가지수를 늘린다고 그랬죠. 자, 역학을 공부하는데 명리만 갖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타로도 배우고, 유김도 배우고, 남들이 뭐 이상하다고 원령도 이런 것도 한번 배워보고, 뭐 태을 신수, 뭐 이런 거 좋죠, 그죠? 하락 이수, 재밌는 것들 많습니다. 그죠? 그게 방국이에요. 그걸 왕지를 자기가 갖고 있으면은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결집시켜서 자기 중심으로 쓰겠죠. 왕지 중심으로. 근데 왕지를 벗어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각각 노는 거죠. 각각. 어느가 하나를 묶어서 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삼합으로 연결된다면은 기적인 결합이니까 하나를 깊이 만들어 간다고 그랬죠. 공부를, 명리를 하는데 명리를 잘하기 위해서 이 선생한테는 안 되니까 다른 선생한테 가야지. 이러는 거죠. 명리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집중된 에너지를 쓴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자, 혹시 이런 거 쓰시죠? 올해 3제살인 분. 자기 띠가 만약에 신자진이다. 그러면은 인묘, 진연이 3제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삼합의 방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한 것, 신자진 띠면은, 그러니까 원숭이띠, 쥐띠, 용띠, 신자진으로 그러니까 신자진을 충하는 걸, 신을 충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신에 충하는 게 삼재예요. 들삼재, 놀삼재, 날삼재. 이름도 참 근사하죠. 삼재가 다 나쁜 게 아니니까 또 어떤 사람은 삼재 때문에 좋아졌다고 복삼재 뭐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안 씁니다. 삼재가 걸리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은 다 삼재예요. 근데 이거 또 잘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쟤는 위에는 물이고 아래는 화잖아요. 수재 화재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한 재앙제자는 물난리, 불난리죠. 그게 삼재의 기본이고요. 삼재, 팔난. 삼재, 팔난. 그게 왜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아니, 삼합과 방국으로 다 형성된 살이라고요. 장군살은 아세요? 들어보기는 하셨어요? 장군살, 삼살. 이건 아까 삼재는 시기의 문제, 시기. 이건 방위의 문제죠. 방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살은 자기 그러니까 뭐 인묘진생한테 인묘진이면 동방이잖아요. 인묘진생 이건 방국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반대 서방으로 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장군살 방은 만약에 인묘진생이면은 어디를 지나왔어요? 인묘진이면은 수를 지나왔잖아요. 북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생이 아니고 그 연도를 계산하죠. 인묘진, 그 방위의 부분으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나온 대로 다시 가는 것은 안 된다가 장군살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군살 방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택배기사, 그 이삿짐 아저씨한테 좀 돈 더 주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마을 돌아서 들어가잖아요. 그럴 걸 뭘 따지냐고요. 그냥 가셔요. 예? 얘기의 핵심은 뭐예요? 방국과 삼합으로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도 기운의 흐름을 그러한 뭔가 장소를 바꾸고 이런 것들은 다 삼합과 방국을 기준으로 얘기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지의 작용의 큰 두 축이 삼합과 방국으로 형성된다는 뜻이에요. 삼합은 얘기했듯이 목적, 지합, 이건 단체 지합, 소속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이건 수직 관계, 수평 관계, 이렇게 작용이 일어난다. 그것만 기본적으로 인지하시면 되겠죠. 금국을 이루었다. 그러면 그게 삼합적 금국이냐, 방국적 금국이냐 구분하셔야 되겠죠. 자, 삼합과 방국이 섞이게 되면은 그게 형이에요. 사주에 삼합과 방국이 섞일 때 그게 형이 작용을 해요. 자, 한번 보자고요. 그 작용을. 수목의 문제예요. 목 입장에서 수를 어떻게 소화해내느냐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묘형, 진진자형, 인신형 이렇게 생겨요. 인신충이 아니고 형이다. 자, 이건 새이고 이건 기예요. 그죠? 그러면 인목이 새로 작용하든지 기로 작용하든지, 신금이 인목이 새로 작용할 때 새로 작용하든지 인목이 기로 작용할 때 기로 작용하면 그걸 충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새로 작용하잖아요. 인목이 목의 세력에 있는데 여기는 기로 갔잖아요. 수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정신이 팔려 있죠. 그러니까 금극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극목이 잘 안 일어난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형이라고 해요. 형살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형이 왜 일어나는지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자와 묘는 이 묘의 입장에서 자수를 끌어내야 되는데 자수를 끌어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수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수생 목이 목 중심에서 끌어나오는 게 잘 안 돼요. 똑같은 자묘형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수목의 작용인데 무슨 기준? 수의 기준이고요. 여기는 목의 기준이죠. 수의 입장에서 수생목이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묘형을 자형이라고 하잖아요. 자형이 아니고 상형, 서로 극한다. 자묘, 상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용어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상형, 삼형, 인사신 삼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나치게 용어적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쓰는데 혼란을 많이 겪어요. 용어는 잊어버리셔요. 이건 수 입장에서 수생목의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목 입장에서 수생목이 문제를 일으킨 거죠. 자, 그럼 수생목이 잘 되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자묘의 형이
자무의 형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목의 입장이든 수의 입장이든 수생목이 잘 되면 되잖아요. 목의 입장은 목생화를 하고 싶다는 뜻이고요. 수의 입장은 수생목을 잘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입장에서 자묘형이 해결되려면은 화가 잘 발현되면 해결되겠네요. 그죠? 야, 여기 수의 입장에서 수생목을 잘 하려면 뭐가 개입해야 돼? 화가. 그래서 자묘형은 당연히 원인을 따지면은 어떤 거의 기준으로 작용하느냐를 보셔야 되겠지만은 결과로 얘기한다면 화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만 보시면 돼요. 복잡하게 더 막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 정도면 충분해요. 자, 자수는 씨앗이죠. 그죠? 생식기관. 생식기관. 묘는 그것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통로. 생식기관을 쓰는 통로. 그럼 자묘 형이 해결이 안 되면 그런 게 붙으면은 비뇨기과, 산부인과. 그죠? 그죠? 이걸 조금 더 그 마음, 그 정신적 부분으로 연결해서 얘기한다면은 생식과 관련된 거니까 성적 문제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불륜 막 이런 걸 얘기했어요. 이런 거 갖고. 성병 이런 거. 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만하잖아요. 근데 화가 잘 발달돼서 수생목이 뽀송뽀송하게 잘 돼요. 문제 삼을 게 없다고요. 네. 자, 형이 왜 생기는지 그 기본적 구조만 얘기하시면 이건 수목의 형이니까 인신, 충이 있는데 인신, 충이 형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제4주예요. 그러면 인신, 충이 아니고 어떻게 돼 있어요? 야는 삼합으로 가 있고 삼합이 목을 금극목을 하잖아요. 그게 당연히 뭐 형적 요소이죠. 충은 정면으로 부딪힌 거예요. 정면으로. 그러니까 깔끔하죠. 사건, 사고가 명료하다. 그래서 차가 딱 부딪혔는데 바로 견적 나와요. 네가 잘했다, 못했다. 근데 형이 되면은 3일 뒤에 못 일어나요. 그때 가서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야 돼요. 골치 아파지죠, 그죠? 멍드는 것과 같아요. 형이 오히려 해결이 어려워지는 거죠. 비껴 맞은 거예요. 정면 충돌, 충이 정면 충돌로 일어나서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뭐 절단 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형이 일어나서 수정될 수 있어요. 수정. 형이라는 글자가 이게 뭐예요? 모양이잖아요. 모양. 틀. 여기에 매달아 놨잖아요. 그러고 곤장을 때리잖아요. 형틀이라고 하죠. 그래서 빛이 잘 들어오는 것, 모양을 잘 갖췄다는 뜻이에요. 빛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쪽에 있으면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잘 보여진다는 뜻이죠. 형체를 갖추고 있는 것. 이건 지금 이 모양을 어떻게 한 거예요? 칼 됐네요. 그죠? 칼. 모양을 수정한다. 다시 돌아오면은 똑같은 수목의 에너지인데 수목의 에너지의 컨트롤이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목 입장에서 수를 컨트롤하는 게 안 된다. 수의 입장에서 목을 컨트롤하는 게 안 된다. 컨트롤이 안 되니까 형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형작용이 컨트롤이 되는 명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세를 쓴다는 뜻이죠. 기세를 쓴다. 그럼 뭘 가진 거예요? 형의 권한을 가진 거예요. 형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형권을 진 거죠. 산부인과 가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비뇨기과 가서 치료하는 게 아니고 비뇨기과 의사가 될 수도 있다. 산부인과 의사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요. 자, 이게 가장 복잡한 형이에요. 왜 틀어졌을까요? 이렇게. 자,
이들은 똑같이 화가 화를 만났죠. 금이 금을 만났고요. 이게 꼬여 있잖아요. 그죠? 꼬여 있습니다. 금화 규역이 일어나서 꼬여 있어요. 안이 밖으로 들어가고 밖이 안으로 들어와요. 이건 마저 목이 이렇게 인묘진이 해묘미하고 붙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 해자축이 신자진하고 붙으면 얼마나 좋아요. 간단 명료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고요. 안과 밖이 바뀌어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는 당연히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두 개를 보시면은 화죠, 화. 화의 문제예요, 화의 문제. 화의 문제. 자, 오가 이렇게 있어요. 이 오하고 서로 닮으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예, 왕지들은 자기 주장을 해요. 상대에 맞춰서 지원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가 기로 작용하면 야는 세로 작용하려고 하죠. 자기 포지션을 상대 입장에 맞추지 않는 게 왕지예요. 그걸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자형이라고 그래요. 자형. 여기를 보시면은 화의 형이니까 인사형,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인사형은 뭘 기준으로? 병화를 기준으로. 술미형은 정화를 기준으로 일어난다. 형은 지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지는 그러한 형의 조건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간이 나올 때, 그죠? 화의 문제와 연결될 때 형을 얘기하시면 돼요. 인사가 있는데 정화가 왔어요. 형의 직접적 작용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그런 건 굳이 형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화의 문제를 얘기하시면 돼요. 목생화 되는 것. 목생화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목생화가 되는 건 오화를 중심으로 인목이 지속적으로 목생화를 해요. 중심이 딱 서 있어요. 안 흔들려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든지 지속적인 에너지가 지원되고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목생화가 일정한 항상한 기운을 갖게 돼요. 근데 인목이 사화의 화와 연결되면은 목생화가 성급하다, 울컥거린다, 피크를 그려서 선을 넘어간다, 과전압, 과전류, 그죠? 그래서 퍽 나가잖아요. 지금은 컴퓨터 그 안에 파워 또는 기판 안에 그 정전압 회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과전압, 과전류를 필터해요. 예. 뭐 큰 문제도 없죠.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불안정한 전압, 전류 이런 것 때문에 터지죠. 지금도 만약에 번개치고 이럴 때 컴퓨터 켜놓고 있으면 조심하셔야 되죠. 푹 나간다고요. 그러면은 사랑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가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한 행위, 행동, 그런 것들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막 정열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다 태울 듯이. 근데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생쥐들이잖아요. 그죠? 그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하게 올라가서 일정하게 그걸 그리는 게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한 일정한 그 영역 안에 에너지 기준에서 볼 때 우리가 그런 건 안정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선을 넘어가는 것들은 다 사고라고요. 누가 사고를 더 치겠어요? 당연히 인사죠. 그럼 이걸 컨트롤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목생화를 컨트롤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인목을 잘 잡으시면 돼요. 인목을 잡는 건 이거죠. 그러면 수생목을 해서 인목을 잡느냐, 습토로 인목을 잡느냐. 그러면 인목이 안정된 형태로 목생화를 하게 되겠죠. 이게 형이에요. 이건 참 목생화의 문제고요. 이게 화가 연결되면은
화의 문제로 나타나요. 화를 어떻게 쓸 것인가의 갈등의 문제로.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미 진토가 있어서 목생화가 조절이 돼 있어요. 목생화는 조절이 돼 있어요. 그럼 병화가 왔어요. 뭐가 생긴다고요? 병화에 형이 생긴다고 소속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인중의 병화냐, 사중의 병화냐. 두 개를 다 쓸 수 있느냐, 그 두 개를 쓰다가 어느 거 하나에도 집중하지 못하느냐. 그런 갈등들이 유발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다 갈등이에요, 갈등. 원진, 다 갈등이에요. 갈등이라는 것은 정면으로 부딪히면 갈등이 안 생겨요. 에너지가 정면 충돌하면 갈등이 안 생깁니다. 근데 에너지가 이렇게 비껴간다든지 섞인다든지 이러면 갈등이 생기죠. 기세가 혼잡됐죠. 그죠? 기세가 혼잡되니까 기 입장에서 또는 새 입장에서 갈등하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신. 사신은 뭐의 문제예요? 신중의 경금, 사중의 경금. 그러면 경금과 연결되지 않으면 형 얘기하지 말고요. 사신의 화극금, 화생금의 갈등을 얘기하셔야 되겠죠. 신사가 있어요. 천간에 금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아무 상관 없어요. 이런 걸 무슨 형이 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올해 경자년이 왔어요. 경금이 어디에 경금이냐고요. 갈등하겠죠. 그죠? 그 소속 때문에 대표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금이 오면은 갈등하겠죠. 사유의 작용과 신유의 작용을 놓고 갈등하겠죠. 그렇잖아요. 그게 형이라고요. 왜 이 형 얘기를 했냐면요. 아우 얘기도 해야 되는데 썰렁이 해졌잖아요. 책임진다니까요. 추워요? 인묘로 돼 있어요. 그럼 목이 국을 이루었네, 그죠? 이게 뭐 왕지가 월지를 갖고 있어서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건 친목 모임의 단체 모임. 그러니까 회원 모집을 계속 한다는 뜻이에요. 회원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친목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창회, 반창회 이거예요. 종친회 이런 거예요. 다 연고로 혈연, 지연 이게 다 이거예요. 방국. 근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세력이 계속 커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건 수평 관계니까 친목이라고요. 그냥 예를 들면 그런 성향이죠. 자, 그러면 진이 오면은 회원을 더 이상 안 받겠다는 뜻이잖아요. 회원을 유지하겠다. 이거죠. 묘진으로 있으면은 회원이 안 늘어나는 거죠. 친목 모임의 회원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인이 오면은 묘진이 있다가 인이 오면 어떻게 돼요? 회원을 받겠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얘가 아주 괜찮죠. 얘기의 핵심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목의 세력으로 세력을 조절했잖아요. 문제되지 않죠. 근데 야가 왔어요. 야는 뭐예요? 목의 고잖아요. 목을 기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면은 목이 커진다? 있잖아요. 목이 안정된다? 고가 오면은 목이 안정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야가 세력으로 지금 작용하죠.
야가 오면 이렇게 연결되겠죠. 묘미. 아니면 인묘라고 하는 전체를 끌고 들어갈 수도 있죠. 어디로? 코로. 그러니까 이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고냐 묘냐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는 뜻이에요. 세력을 기준으로 기의 고가 작용할 때는 묘지적 성향을 띌 수 있다. 띌 수 있다예요. 띄기 쉽다. 아이, 띈다. 이건 뭐예요? 이들이 세력이 일거에 흩어진다. 정지진다. 그걸 인묘라고 그래요. 인묘. 세력이 약하면은 오히려 이 미는 힘을 지원하는 걸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인묘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세력이 약하면 근기적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안정시키는 역할. 근데 힘이 반국적인 형태로 힘이 강할 때 친목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친목 모임이 모여서 이렇게 세력 회원들끼리 모여서 산행도 다니고 어디 답사도 다니고 그래서 서로 돈독하게 지냅니다. 근데 선거철 되니까 무슨 막 끌어들여요. 어디 선거에 뭐 성향이 친목하고 좀 달라지죠, 그죠? 그거 강력해지면 이쪽으로 성향을 확 끌어가면 그 모임 끝난다고요. 얘가 적절하지 않아도 이해하셔요. 그 친목 모임은 더 이상 친목 모임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흩어져요. 아니면 그 모임 자체가 상실될 수도 있어요. 많이 보실걸요? 주변에서? 그래서 방국을 중심으로 삼합을 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삼합 중심에서 방국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은 자, 해, 묘, 예, 목에 기를 이루었죠. 그죠? 삼합을 이뤘어요. 자, 진이 왔어요. 진은 목의 세력의 여기로 작용하는데 목의 고지는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갈등만 생기지 문제가 안 생겨. 이런 건 입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묘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방국의 기준에서 고가 올 때, 이때는 조심해서 봐라. 조심해서 봐라. 지금 공부를 별로 안 하시는 분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묘고 안 따져도 돼요. 그게 무슨 뭐 무덤인지 창고인지 뭐로 구분해요. 안 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공부가 되신 분들은 이런 걸 구분해 보시려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세력, 지금 얘기한 세력이 강할수록 임묘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 세력이 강할수록 그게 부서지는 것, 깨지는 것, 와해되는 속도, 힘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만 방국하고 삼합의 기준에서 관찰하시면 됩니다. 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얘기의 흐름이. 또 기세예요. 그러니까 삼합의 축과 방국의 축, 이게 두 개의 큰 순환고리예요. 순환고리. 흐름. 여기에 간섭이 생긴다고요. 그게 육합과 육충이에요. 좀 졌다가 육합과 육충을 하겠습니다.